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저녁 미국을 보면은 요즘 미국도 뭐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슬슬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애널리스트들도 그 최근 10월 달에 아니면 그리고 11월 초까지 이어진 이 주가의 랠리가 조금 좀 과매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난 한 달간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주식을 더 살려고 하니까 위쪽으로 더 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위쪽으로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사거나 뭐 아니면 안 팔아야지 주식이 오르는데 분위기가 좀 그런 겁니다. 분위기가 추가로 더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이 자리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들이 좀 생기면서 고점을 막 추가적으로 갱신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일단은 멈췄습니다. 일단 가던 배가 멈췄어요. 미국은.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어쨌든 뭐 분위기 좋고 추세 잘 탔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다고 지금 당장 야 그렇다고 주식을 팔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면서 뭐 매도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진 않죠. 선제적으로 누군가 쓱 팔면은 이틈이다 싶어서 주식을 매수해 버려 가지고 그 아래 꼬리가 이렇게 차트에 많이 달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방향성이 아직 미국은 이제 지난 한 2, 3일 거래일 동안 없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미국은 일단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어제 뭐 특징적인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해외 금융시장은 요즘에 뭐 그냥 조용해요. 조용해.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다른 부문도 똑같죠. 주식을 제외한 다른 뭐 원자재니 뭐 환율이니 채권이니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왜냐? 10월부터 11월까지 어떤 좀 흐름이 어떤 세력들이 좀 공격적으로 돈을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옆으로 기어가다가 그냥 아래로 빠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어가다가 재차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옆으로 기어가다가 한번 우장창창 한번 빠질지 그거는 이제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현재 상황으로서는요. 국제유가는 어제 살짝 빠졌고 뭐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뭐 생각보다 많다라는 소식으로 빠지긴 빠졌는데 그 아랍에미리트인가에서 또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아무튼 진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뉴스가 나온 뒤로부터 시장에 이렇게 뭐 꺾이던 시장이 다시 올라가거나 올라가던 시장이 내려오거나 어떤 뉴스가 실제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점에서 나오는 한 80% 90%의 뉴스들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이죠. 아무튼 그 뭐 UAE 아랍에미리트의 뭐 유전 발견 이런 것도 솔직히 좀 그 단기적인 재료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뭐 당분간 국제유가는 박스권 흐름 계속 보일 것 같네요. 뭐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국제유가를 만약 한다면 솔직히 지금 박스권은 좀 부담스럽고 확실히 저가 메리트 있을 때 만약에 뭐 이 50 뭐 만약에 하여튼 장대 음봉이 나와갖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가 깨져서 이 밑쪽으로 내려온다면 한 번쯤 뭐 잡아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국제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죠. 미중 무역 분쟁 그 관련된 악재인데 이제 무역 합의 서명 다음 달로 연기 가능하다. 솔직히 좀 예상은 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칠레에서 만나기로 원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돼 버리는 바람에 어쨌든 그 둘이서 이제 또 어디서 만날래 언제 만날래에 대한 부분을 협상을 해야 돼서 일단 드디어 이 부분이 이제 연기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떤 막 이게 시장을 공격적으로 끌어내릴 그런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지금 어떤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무게추가 지금 두 개 딱 맞는 거죠. 상승과 하락이 딱 맞는데 여기서 이제 이 결정적으로 확 시장을 떨어뜨릴 만한 이런 뉴스는 아닌 것 같고 하락 쪽에 무게를 조금 더 실어주는 이 정도의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재료가 나왔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구장창 인버스를 코스닥 인버스를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번에 인버스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평상시 인버스 잡을 때와는 조금 좀 아무튼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좀 타이밍이 예전 같으면은 예전에 확실히 어떤 공격적으로 매도의 흐름이 나오는 지수가 진짜 예전에 푹푹푹푹 빠지던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타이밍이 같아요. 한국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까지 한 번에 일시적으로 쩌쩌쩌쩌쩍 빠졌다면은 요즘 같은 때는 지금 보시면 한국 그러니까 뭐 한국 코스피, 삼성전자 얘네는 아직까지 힘이 있어갖고 날뛰고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고 미국은 또 미국은 막 초강력하게 미국 엄청나게 힘이 세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제 타이밍들이 서로 예전에는 하락하자라고 하면 이 한미 그리고 각종 뭐 주도주 이런 애들이 짜자작 일시적으로 이 흐름을 딱 줬다가 바로 쫙 빠져버리는데 요즘은 보시면 어쨌든 굉장히 좀 피곤하게 인버스 붙잡고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지수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피곤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솔직히 좀 어떤 비추세 구간이라고 좀 답답한 구간이라고 좀 비추세 구간까지는 아니고 좀 답답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옵션 매매 많이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좀 굉장히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비추세 구간은 아니고 솔직히 지금 같은 때는 아무튼 이 나름 그 시장이 저는 꺾인다고 보고 있는데 이 안 꺾이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 이게 방향성이 좀 어떤 투자를 한 사람으로서 베팅을 돈을 걸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하루에도 이 생각을 수없이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흐름들 있죠. 이런 때는 여러분들 자꾸 이건가 저건가 싶어서 위로 탔다가 아래로 탔다가 위로 탔다 아래로 탔다 하시면은 오히려 이게 맛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오히려 좀 정확성이나 시장을 보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이런 때는 한 가지 방향으로 우직하게 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나 뭐 수수료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측면에서 좀 하여튼 이런 때는 그냥 어디 한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방향성 나오면 음봉이 떨어지면 인버스로 들어가시고 양봉이 나오면 다시 상승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추세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물론 저는 추세에 순응하지도 않았는데 말로만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라 하고 저는 똥꼬치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어쨌든 주식이 한 10년 가까이 하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은 좀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투자를 하는 거다, 투기를 하는 거다. 여기서부터는 무리하는 거다. 여기서부터는 뭐 안정적이다. 좀 이런 게 최소한 뭘 하는지는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별다른 뉴스는 없고 사실 이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죠. 워낙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빠진다라고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도 뭐하고. 솔직히 근데 저는 아무튼 계속 빠진다고 봅니다. 뭐 백날 빠진다고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 인버스 붙잡고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시장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기술적인 흐름들 이렇게 보시면 아직 삼성전자 뭐 어떤 놈들도 5일선 밑으로 깬 놈이 없고 뭐 하이닉스는 좀 빠졌지만은 사실 뭐 이렇다 할 공격적으로 어떤 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지수를 후려쳐야 돼? 아래로 인버스를 사야 돼? 그렇다고 하면 또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해요. 말씀드렸죠. 사실 이런 좀 상승장 어떤 좀 상승의 에너지가 강한 때는 추세는 이제 상승으로 크게 보셔서 중장기적으로 쭉 좋은 종목 홀딩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역방향으로 인버스를 사서 하락하는 것까지 먹고 가려면은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중장기 투자하고 주구장창 붙잡은 다음에 그냥 집 밖에 나가서 뛰어노시고 장을 안 보고 있는 게 돈 버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려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뭐 별다른 뉴스가 없다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좀 최근에 나온 뉴스들 좀 하나 살펴보자면요. 코스닥 150
전 참고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갖고 있고 현재 인버스도 갖고 있는데, 근데 일단 보시면은 그 지금 코스닥 150 종목에 제가 안타까웠던 점이라고 해서 영상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영상도 올린 적이 있긴 한데, 뭐냐면 코스닥 150에 너무 바이오의 비중이 많다. 사실상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코스닥 150 지수에서 50%가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12월 정기 변경에는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이런 지수들, 뭐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 아니면 코스닥 150 지수, 이런 지수들은 안에 있는 종목들을 정규적으로 바꿔줍니다. 그걸 정기 변경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기 거래소, 한국거래소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서 보실 수가 있고, 솔직히 이번에는 조금 내용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변화라고 할까요? 보시면 편입하는 종목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IT,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뭐 물론 아닌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IT 하드웨어 이쪽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편출되는 종목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외되는 종목 보시면 뭐 각종 제약, 생명, 뭐 코스메틱은 아니고 하여튼 뭐 제낙스니 하여튼 이 좀 이상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저 실적도 없는 저 이상한 종목들,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신약 개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서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정규 변경은 조금 코스닥 150 지수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만 갖고 예전에 IT 저기 코스닥 150 지수가 올라갔는데, 솔직히 부담스럽죠. 이제 지수가 오르려면 최소한 쌍두마차 체제로 반도체, 제약이 같이 끌고 나가야지. 이게 솔직히 작년에 오르고 이랬을 때는 너무 제약바이오가 독고다이로 끌고 가서, 끌고 올라갈 땐 좋았는데 이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올 때는 또 너무 우수수 빠져나오니까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좀 위험이 좀 많이 위험했죠. 그런 면에서. 아무튼 지금이라도 좀 이런 게 바뀌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뉴스들은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들, 이런 뉴스 제목들을 보면서 조금씩 좀 추측을 해보자면요. 시장 분위기를 좀 추측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일단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제가 이것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간단 설명 재생 목록 그쪽에 보시면 제가 올려놨으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한제 설명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삼성전자 하도 많이 올라서 이제 그 상한제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아무튼 이걸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언급을 한 거고요. 이런 뉴스들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 시장 분위기를 좀 추측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환율이 하도 떨어지고 있죠, 요즘에. 요즘 그러니까 원화 초강세죠. 원화 초강세. 1200원에서 1160원까지 다이렉트로 꽂고, 이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어쨌든 이래요. 추가로 더 하락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 추가로 더 강세로, 원화가 추가로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내용. 1200원에서 1150원까지 떨어졌는데 추가로 여기서 1130원까지 더 간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이론이,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또 하나는 이제 하도 한국 지수가 많이 오르니까 한국 증시 바닥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드디어 이제 미국 정배열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국과 커플링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희망찬 뉴스들이 지금 보시면 두 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이런 뉴스는 그 기자의 일기장 같은, 기자가 하고 싶은 말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이런 건 기사를 클릭해서 봐줄 필요조차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어쨌든 지수가 오를 때 이런 뉴스들이, 희망찬 뉴스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사실상 좀 많은 개인들이 희망으로 돌아섰다. 그렇다면 이제 비관론을 좀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 정도 뉴스입니다. 제가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데 있어 참고하는 뭐 그런 뉴스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시장 분위기, 오르려고 하는 건지 내리려고 하는 건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이제 주된 일인데, 그 분위기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뉴스들 보는 것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제 저녁 TVIX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사실상 TVIX, 그러니까 미국 지수, 미국 변동성 지수에 한번 좀 들어가 볼까 해서 TVIX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직 이거를 좀 할 만한 그런 흐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11월 4일 날 나왔던 이 8.1대 아니면 8.2대, 좋게 봐도 8.1대 8.2대, 여기 부분의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분명히 한번 테스트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무리하게 V자로 이게 TVIX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TVIX 사기에는 좀 타이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이 8점 초반대로 내려온다면, 그렇다면은 한 번쯤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지지력 확인하고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 시장의 움직임이 내 원하는 대로 가고는 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요 며칠 사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좀 움직이냐면은, 요날하고 10월 28일하고 11월 4일 날 이상한 짓이 일어나서 그래요. 시장의 수급이 꼬여서 그래요. 그 미국 지수 상승하는데 변동성 지수가 같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약간 지수가 오버슈팅의 모습이 두 번이나 나오다 보니까 이 지금 변동성 지수나 어떤 시장 방향성 자체가 모호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싸우고 있다. 원래는 지수 오르면 변동성 지수 떨어지면서 그렇게 이게 베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메이저 세력들이 돈 벌려면 주식만 사는 게 아니고 선물이나 옵션도 같이 하니까 방향성이 따다닥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안 맞아 떨어진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변동성 지수 같이 올라가고, 지수가 오르면 풋옵션이 막 죽어야 되는데 풋옵션이 막 죽지도 않고, 지금 뭔가 하여튼 수급이 이상하게 꼬여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거든요. 둘 다 공통입니다. 아무튼 한국장도 보시면 어제 선물에서 윗꼬리 많이 달렸죠. 그리고 풋옵션도 윗꼬리,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기 쉽지가 않은데 풋옵션도 일단 아랫꼬리 달렸습니다. 슬슬 좀 고점에 대한 저항 이런 거는 좀 많이 이제 좀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죠. 일단 추가 상승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은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